네, 시장의 환호성은 실체 없는 환호성이었을까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고 또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되면서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그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자금이 많이 몰렸었던 종목군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탑5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 거래대금 탑5 종목들 보시면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1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연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한화갤러리아는 6.34% 상승, 흥하해운이 29.94% 상승, 대성에너지가 27.51% 상승해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흥하해운과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시면요. 제주반도체 그리고 SFA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도 이름을 올리면서 어제는 29.94%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HLB나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12.38%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HLB는 리보세라님의 병용요법 효과 확인에도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과 관련해서도 이 합병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어제도 5% 넘는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각각 확인해 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어제 해운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255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해상 교역로로 여겨지고 있는 홍해에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도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정학적인 우려감이 시장에 더욱더 많이 확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홍해 무역기를 둘러싼 긴장이 신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위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컨테이너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을 했던 홍해 운항 중단을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홍해 교역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홍해 해협과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해상 운임도 역시나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짚어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이렇게 해운주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에너지 종목군 내에서 대성에너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대성에너지가 27.51% 상승한 1,1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이 정유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된 건데요. 이란에서는 테러 폭격이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서열 2위 지도자가 드론 공격으로 인해 테러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란의 해외 무장단체 지원 책임자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추도 4주기 기념식장 근처에서도 폭탄 2발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 배후가 이스라엘로 지목이 되면서 중동 리스크는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는데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이 호르헤즈 무협,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NBC 보도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홍해 봉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유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슈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랑 오늘 사이에 이 중동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업데이트된 소식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 이란 폭탄 테러에 대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가 며칠 전 이란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었다며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IS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또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중동에서 나타나는 일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SFA 반도체가 7.73% 오른 6,8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군들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올랐던 만큼 차익 매물도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순환매장세가 나타나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그중에서도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제시하면서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BNK투자증권에서는 SFA 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5,500원에서 8,500원으로 높여 잡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온디바이스 AI 도입에 따른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연산 기능 강화는 EMCP, 인베디드 멀티칩 패키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에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SFA 반도체는 지난해 4분기 전체 공장 가동률이 40%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이 이익을 내는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온디바이스 AI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SFA 반도체 종목 쪽으로도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에서 상승률 탑5 종목들인데요. 유유제약 우선주가 8.73% 강세를 기록했고요. 고바이오랩이 6.51%, 유니온 머티리얼, 포스코엠텍, 애니젠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 대교 우선주 4.33% 하락했고요. 픽셀플러스, 태영건설, 오킨스전자와 한일사료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낙폭이 깊지는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특징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포스코엠텍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미국과 중국 간의 자원 정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 조치를 내렸고 히토류 업계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외교 전쟁이 더욱더 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전략 물자인 히토류에 대한 통제 강화에 중국이 나서면서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 최대 히토류 기업인 중국 히토그룹이 또 다른 히토류 기업인 광둥 히토의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통합은 중국이 히토류 자원을 집중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과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 양대 히토류 공룡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중국이 히토류 가격 결정권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토류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심화가 되고 또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이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6%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엠텍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코엠텍은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아니더라도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을 해소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선별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그 안에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거래해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정규장에서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특징주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없었던 불안감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종목들의 낙폭이 컸고요. 나스닥 지수가 꺾이면서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산업지수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로 함께 이어졌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등락을 보였습니다. 세부 종목들 위주로 이슈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입니다. 무려 정규장에서 43%나 폭등하는 흐름이었고 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같은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솔리드 파워 역시나 함께 보시면 10% 이상의 상승세로 1.4달러 선에서 함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가 최신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행거리 손실 없이 50만 킬로미터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는 10년 이상 동안 전고체 배터리셀을 개발해왔고 폭스바겐 그룹의 배터리 중심 자회사 파워코로부터 이 기술력에 대한 잠재력을 이번에 인증을 받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코는 퀀텀스케이프의 24층 셀로 내구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 배터리가 1000회 이상의 충전 주기를 견딜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원래 용량의 95%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라든지 안전성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덕분에 오늘장 퀀텀스케이프가 폭등하는 흐름이었고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솔리드 파워까지 그 운기가 전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약간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는 삼성 SDI 보실 수 있겠고요. 한농화성, 레몬, CIS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 종목 퀀텀스케이프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바로 모빌아이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낙폭이 좀 상당했죠. 24%의 급락세로 거의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빌아이 글로벌은 자율주행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자회사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1분기에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전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이 모빌아이는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고객이 올해 1분기에 초과 재고의 대부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갖고 있는 이 재고 소진에 좀 주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빌아이는 자사의 IQ 고급 운전자 지원 칩이 고객에게 600만에서 700만 개 정도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분기 이익이 다음 분기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소식인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특히나 인텔의 자회사 쪽으로 좋지 않은 소식, 모빌아이 글로벌이 급락하는 흐름들이 연출됐는데요.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연관성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빌아이 글로벌이 IPO 당시에 상당히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했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에 급락세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닉스나 모트렉스, 퓨런티어, 칩셀미디어 같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정규장에서도 워낙 함께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인 낙폭은 없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사실 정규장에서 0.5%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 장중에는 주가 흐름이 상승 쪽으로 편향이 됐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본격 판매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젯바운드의 가정 배송을 지원하는 사이트인데요. 온라인 약국업체 제공업체를 통해서 처방된 릴리의 의약품들을 함께 배송해 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독립적인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원격 의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릴리의 저축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나왔던 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젯바운드와 이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된 다른 버전의 약물이라고 볼 수 있죠.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미용 체중 감량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가정 배송 판매에 젯바운드 나선다는 소식에 일라이릴리 장중에는 상승했었는데요. 시장 분위기와 함께 밀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정규장에서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한미약품, 펩트론, 동아ST, 인벤티지랩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일라이릴리의 이런 주가 흐름과 더불어 비만 치료제 테마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과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